한번 볼게요. 홍계열전에서 주인공 계월은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는데 1번 기존의 여성 영소설에서 주인공이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탈피했던 의의가 있고 특히 계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이다.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남성 중심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5번도 있다. 이게 많이 순화되긴 했는데 이걸 자꾸 이제 젠더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되거든. 이거 문제 잘못 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때 막 한참 남혐 여혐 가지고 뒤지게 싸울 때고 저는 이제 가부장제 문제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좋은 사회적 운동이고 뭐 활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말을 하지 못하고 좀 아낄게요.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여류 작가가 있었냐?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류 작가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현대부터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게 뿌리가 조선에 있었다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걸 젠더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요, 신분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고, 유교사회에서는 이와 기로 쪽에서 이 위쪽을 우월한 것으로 봤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독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화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변방들이 나머지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소중화라고 해서 중간에 좀 낑기려고 했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남자와 여자 또는 양반과 상민, 군주와 신하, 이렇게 신분관계라고 보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만 사실은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신분제적 질서를 갖고 있었던 건데, 이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야? 남녀의 갈등과 남녀의 한계로 볼 게 아니라 사회 구조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거는 글쎄요, 이 작품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이런 거야. 홍길동전에서 나타난 갈등과 춘향전에서 나타난 갈등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홍계열전도 같다는 거야. 자, 봐봐. 홍길동전에서도 홍길동이 왜 차별을 받아요? 신분 때문이죠. 춘향전도 마찬가지, 홍계열전도 마찬가지야. 왜 춘향이가, 홍계열이가 그렇게까지 고생을 겪냐? 신분 때문이요. 근데 여기서는 성별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남녀 간의 갈등으로 보시는 거는 문제를 잘못 내신 거고, 이거 수능으로 오면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용어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걸 젠더 갈등으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보는 거는 글쎄,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뭐냐, 봐봐. 기존에 굳이 여성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영소설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남성이라고 쓸 필요가 없고, 뭐라고? 권력자 또는 지배 계층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계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도 봐봐. 피지배층이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또 뭐라고?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즉 신분에 따라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당대의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바꾸면 되잖아. 자, 이건 있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조선시대 통념적인 남성상과 달리 권위적이지 않고 나약한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제 생각은 그냥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쓰자. 어떤 지배층 인물이라고 쓰자. 그럼 지배층 인물들이 통념적인 인물상과는 달리 권위적이지 않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젠더 키워드 자체를 빼는 게 맞지 않냐고. 오히려 그 사상에 따르면 젠더 자체를 여기서 왜 자꾸 주목을 시키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깨져 있어서 자꾸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데, 이게 교육청이나 EBS 문제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 내셔야 돼, 이렇게는. 이건 제가 이제 보다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애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제가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셨던 교수님은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30대 중반 교수님이셨는데 학생들이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자꾸 이런 관점을 갖고 들고 오니까 니네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작품을 보는 건지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오히려 그 사상 괜찮은 거 아닌가 이랬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얘를 이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조선시대 작품 들고 와가지고, 그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신분 갈등인 거지 무슨 성별 갈등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신분 갈등을 성별 갈등으로 좁히고 있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 문제 제발 이렇게 그만 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있어서의 대립 갈등 혹은 그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한계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봐봐. 그 시절에 신분적 질서를 온전히 해결했냐? 그렇지 못해요. 왜?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규중으로 가서 여성의 생활을 또 하는 그런 한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자, 초반부터 잡아볼게요. 자, 명나라 시절에 홍씨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계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1번 남장을 한 채 길러지고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랑 헤어진 계열이는 여공에게 구출이 됐고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쳤고 여공의 아들 보국이랑 함께, 자 그럼 봐봐 등장인물 벌써, 자 홍씨랑 부인 양씨 계열이 장사랑의 난, 그 다음에 여공, 그리고 계열이는 이름을 평국으로 바꿨죠. 여공의 아들 보국이. 그래서 자원급제를 하고 오랑캐가 또 침략했어요. 평정했고 천자 9번이고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 결혼을 중매한다까지. 그러니까 봐봐, 이제 그녀를 벌하지 않고는 뭐냐면 그 시절의 한계죠. 자,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 아니에요. 신분의 한계였던 거지. 하지만은 공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처벌하지 않고, 또 봐봐, 한편으로는 그 시절 질서가 뭐야? 여자는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니? 질서를 일부 어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서 속에 있는 한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결혼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질서 속에 집어넣은 이게 한계인 거예요, 사실은. 되셨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했어? 문제야. 처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공로가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사회적 질서에 따라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 이게 초반부 세팅이야. 자, 두 번째로 가볼게, 이제. 자, 이때 남관장이 장계를 올렸어요. 천자가 급히 뜯어봅니다. 오왕초랑이 반역해서 지금 항성을 침범하려고 한다. 또 봐봐. 남관장 인물 10명째죠. 오왕초랑 11명, 12명째죠. 구덕지 13명째죠. 장맹길 14명째죠. 형주자사 이왕태 15명째죠.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인공은 누구야? 계열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잡아? 계열이 중심으로 잡아.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지금처럼 터져 나오잖아. 어떻게 대처해라? 주인공 중심으로 잡으라 해요. 자, 그럼 주인공 중심으로 잡아보니까 계열이 중심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라. 일단 초반부 세팅이 끝났고 다시 한번 위기죠. 그럼 위기를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봐봐. 또 우승상 정영태인데 16명째 나왔죠. 그래, 얘네들도 지금 실력은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국법으로는 여성이 이런 걸 못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럼 봐봐. 규중에 머무르는 여자다. 자, 이거는 사회적 한계죠. 능력 있으면 남자고 여자고 신분이 높든 낮든 해야 되는데 사회적 질서의 한계는 신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거다. 첫 번째, 반역이 낮고 그 반역을 해결하는 거는 실력자고, 문제는 사회적 질서에 따른 한계가 있고. 그런데 봐봐. 지금 천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하들이 추대를 하는 형태로 해서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 보통은 수놓거든요. 근데 장기와 바둑은 남성들의 취미잖아. 전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성 캐릭터가 아니에요. 여성 캐릭터가 아니다. 전형적이지 않고 뭐라고 하니?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평국이 불러다가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했고, 평국이가 신첩이라고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어? 낮춤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보국이가 튀어나와요. 근데 봐라. 지금 보국이는 좀 빡치죠. 왜?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명령하는 거잖아. 이거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게 봐봐. 국가적 질서로는 맞거든? 그런데 집안 질서로는 지금 법도 어긋났잖아. 그러니까 집안 질서상 얘가 약간 빡친 거야. 그러니까 속이 약간 좁은 거죠. 집안 질서를 뒤집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간 기분이 상해요. 근데 나중에 뒤지고 혼납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 이건 약간 쪼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부모님이 혼내요. 쪼다니까 혼나야지. 그래서 빨리 혼나고 결국에는 이제 원수 앞에 갔더니 보국이가 또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이 됐고. 자, 그럼 이제 중간중간 흐름을 잡아볼게. 샵2에서는 이제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해결 방법으로 누굴 선택했어? 평국이를 선택을 했고, 그럼 평국이를 이제 부른 거죠. 평국이는 이제 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평국이가 임무를 맡은 장면이 샵3고 샵4에서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자 이제 협박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서 그러면서 모두 조심했고 그럼 전쟁을 쭉 했습니다. 이제 보국이가 전쟁을 쭉 해요. 둘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보국이 시켜가지고 혼 좀 내주고 그리고 적들이 달려들어. 보국이 위기에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 평국이가 위기를 해결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얘가 보국이가 평소에 이제 아내고 여자고 하니까 보국이를 좀 무시했나봐. 평국이를 무시했나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혼나는 거죠. 그러면서 끝났다 정리하시면 되겠네. 별 내용은 없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되셨으면은 흐름은 잡히셨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6번. 자, 같이 보시죠. 고사활용했다. 그런 부분 제가 있었으면 체크했을 텐데 안 보였고 시간의 역정 구성도 없었고요. 서술자 개입도 잘 모르겠어요. 인물의 활약상 있었죠. 그게 지금 후반부의 주제잖아. 정답 4번 되겠고 후반부에 평국이나 보국이가 전쟁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되시겠고 현실적 공간은 말 그대로 현실이고 비현실적 공간은 초월적 세계나 꿈 장면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4번 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오른쪽 가서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요. 난간장은 반란군의 규모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정에 다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게 아마 샵2에서 이제 샵3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니까 물어본 것 같고 천자는 반란 이런 언니를 자신의 부덕함을 돌리면서 평소의 반란을 지나도록 자 이건 우리가 하긴 했었는데 이건 또 우리가 내용 일치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죄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천자가 면죄해줬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보답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서사 흐름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4번 여공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시했다. 그렇지. 보국이를 혼냈죠. 좀 정상적인 아버지였고 보국이는 계월의 지시를 두둔하는 여공의 말이 불만 아버지인데 어떻게 불만을 표출합니까? 그리고 자 봐봐 이제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 질서인데 아버지랑 보국이랑 이렇게 위아래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보국도 왜 평국이를 마음에 안 들어해요? 자기가 남자고 여자니까 자기가 부부 중에 남편이고 아내니까 이렇게 질서를 봤던 거지. 그럼 위아래 질서를 중시했던 게 보국이잖아. 그럼 또 이 질서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공의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죠. 왜? 자기는 이런 질서 때문에 평국이를 못마땅했던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보국이는 어떻게 일관된 그래도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 말은 들어야 돼. 야 그럼 너도 아내니까 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던 거잖아. 따라서 아버지한테는 불만 표출할 수가 당연히 없을 거고 정답은 그래서 5번 되시겠죠. 자 되셨으면은 28번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계열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 정영태가 장수로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이래요. 아까 정영태 이름은 기억 안 나. 근데 어쨌든 뭐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통념자 남성과 다르다. 이제 보기 내용 보면 확인되실 것 같고 자 2번 전쟁터에서의 계열이 출정에 대한 제안에 청자가 망설이는 장면인데 그렇지. 이게 사회적 질서의 한계죠. 자 3번 계열이 나라를 구하기 천자의 명령을 따르는 장면에서 국가에 충성한다. 당연히 확인되는 거고 또 주체죠. 사회적 자아도 되겠죠. 원수 계열이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한 후 적군을 평정했다. 우월한 능력이다. 뭐 이것도 보일 것 같고 5번 자 이제 이거는 봐봐. 지금 만약에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이었으면은 봐라. 당장 비판할 첫 번째는 뭐예요? 천자나 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봐. 남편이라고 나 무시하더니 이거 봐라. 라고 해서 보국의 평소 행동에 대한 얘기잖아. 얘들아 잘 봐야 돼. 사회 제도와 개인적 차원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정보 분류를 한 거지. 사회냐 개인이냐. 개인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용하고 있다니까. 왜냐면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야 된다 인정하고 있잖아.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 내가 나가도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회적 질서에 대한 수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여성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는 사회적 질서는 오히려 수용하고 있고 반대로 남편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제도까지 확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인데 이게 이제 보기를 저렇게 내버리면 애들이 자꾸 헷갈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설명했던 이 내용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출제진들도 자꾸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필기 정리를 바탕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기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되셨으면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